우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늘 베네수엘라가 미인이 많았던 기억이 제 기억입니다. 아마 저랑 같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베네수엘라에서도 그 중앙에 있는 그 왕립 카톨릭에서 설립한 대학교, 그 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센트럴이라는 그 대학교에서 아마 그 영화 수업을 할 때 시청각 그 수업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시청각 수업하는 교실에서 만든 영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에 영화 감독인 것 같은데 그 카메라 보니까 아주 오래전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왜 넣었을까? 아마 이제 앞에 처음에 쓱 지나가서 잘 못 보셨겠지만,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이분이 이 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신 영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그런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got 베나세라프라는 분이신데요. 아마 이제 그 센트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많은 학생들은, 또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부 이분을 알고 있는 그런 베네수엘라에서는 유명한 그런 국민 감독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또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분을 기리고 싶고 또 그분을 또 추모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앞에 사진도 넣고 자기 대학교에 그 수업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나라 이름이 정식 이름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리퍼블릭이 앞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랑 같은 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3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좀 많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만든 대학교랍니다. 이 대학교가 베네수엘라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학교 중에 한 군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코로 항구라고 유명한 항구가 첫 번째로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카나이마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그 공원이 그 다음에 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고, 그 다음에 이 대학은 카라카스 대학 건축물 이렇게 명명된 이름에 속해 있는 그런 세계문화유산 등재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영화 내용은 모두 약 14분간 보셔서 머릿속에 아직 남아 있으시니까 우선 첫 장면에 감독이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주 오래되고 옛날 그런 작품들을 맨 처음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집이나 아주 오래된 소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처음부터 계속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쓰지 않죠. 요즘은 액자라는 걸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자, 오래된 액자, 또 젊은 사진의 낡은 액자로서 할머니가 등장하실 거라는 그런 미리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첫 장면을 좀 압도적으로 넣었습니다. 마치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공연을 보고 계시는 그런 귀부인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목이 미아논나 해서 이게 우리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앞에 서두에 많은 것을 미리 알려주고 이 영화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암시를 주면서 알게 하는 게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를 아주 정식으로 맞게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앞으로 영화를 보실 때도 프롤로그가 앞에 나오는 거를 암시가 뭐였지 하고 기억하고 보시면 훨씬 재밌게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의 루틴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그리고는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루틴에 소녀가 등장합니다. 딸은 단지 소녀를 인계하고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소녀가 홀로 남겨지는데 할머니와 함께 며칠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늘 하는 말,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할머니한테 남겨진 소녀에게 엄마가 얘기하고 갑니다. 저도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이 장면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모두 그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의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엄마랑 헤어져야 돼서. 그리고 할머니가 낯설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도 소녀를 반기지 않고 소녀도 할머니한테 안기거나 할머니하고 쫓아가지 않고 그냥 서로 대면대면하게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첫 대면이거나 아니면 서먹서먹한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소녀가 오고 떠난 다음에 할머니는 여느 할머니와 다르지 않게 소녀 먹을 거부터 주방에서 챙깁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소녀 먹을 거를 챙기고 소녀에게 음식을 해주고 파스타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소녀와 함께하는 일상을 보냅니다. 그 영화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 줄거리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 혹시 어르신들 손녀를 키워주시거나 손주를 키워주시고 그러신 기억이 있으시죠? 지금 말고 한 60대 이때는 소녀를 키워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멀리 그런 기회가 없으시면 더 멀리 가서 우리 아이를 맡겼던 기억 나의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생각할 때는 할머니죠.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셔도 아마 많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손주나 손녀를 키워주셨던 분 계십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손주 키워주신 분? 그런데요. 네. 저 부분이 동생 사장님이고 베네수엘라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소에 그 집에서 애들을 잘 가르치고 네. 이렇게 또 사랑을 주면서 키우고 있지만은 동생이 다른 부분이라는 게 할머니도 깊은 그 손녀에 대한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평범하게 할머니와 손녀와 그런 관계식으로 네. 딱 그냥 할머니가 손녀한테 돌봐줘야 할 그런 상식을 기본적인 상식만 잘 밉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평범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네. 그래 쟤도 할머니에 대한 정과 사랑은 있는데 네. 떠나면서까지 할머니와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포옹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냥 뭐 사랑과 정과 그런 마음을 하면서 아쉽게 헤어지는 모습이 한국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느꼈어요. 당연하십니다. 저도 처음 한 번 영화를 봤을 때는 똑같이 우리 선생님과 똑같이 느꼈습니다. 뭐지? 뭔가 너무 쓸쓸하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런데 제가 2번, 3번 영화를 봤더니 영화를 굉장히 생각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그랬구나, 도슨트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 감독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3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는 할머니와 소녀가 잘 모르고 섭섭하게 대면대면한 채로 만나서 그런 장면을 3분의 1을 배치했고요. 또 중간에 3분의 1 정도는 할머니와 소녀가 어떻게 한 집안에서 살아가는지, 그런데 약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 갈등 부분은 어느 부분을 넣었냐면요. 할머니가 늘 루틴으로 산책을 하러 다니시고 동네 사람과 산책을 가시는 걸 소녀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양보하시죠. 그래서 산책을 못 가십니다. 그런데 소녀는 또 문 앞에 나와서 할머니가 별로 원치 않는데 문 앞에 나와서 앉아서 있으니까 그때는 할머니가 들어가자 이러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갈등을 먼저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청소를 하시는데 계속 청소하는 길에 요즘 말로 계속 소녀가 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그런 식으로 소녀는 어디 있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계속 청소하는 데 있으니까 그런 장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주방이 나오면서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소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이번에 반죽을 합니다. 근데 반죽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반죽은 소녀와 먹으려고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반죽을 하면서 이번에는 소녀가 걸리적거리고 했던 걸 기억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할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소녀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녀도 나름 노력을 하고 할머니도 나름 노력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래서 소녀가 애를 막 쓰면서 조용히 그림 그리면서만 있으니까 이번에는 할머니가 반죽하는데 참여를 시킵니다. 이리 오라고. 그래서 반죽을 같이 하면서 부쩍 친해집니다. 서로 웃기도 하고 그런 걸 약간 그림으로 치면 수채화, 그리고 책이나 글로 하면 수필 하고 비슷하게 이 영화를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등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마지막에 엄마가 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둘이서 사이가 좋아졌다는 증거로 TV도 같이 보고 서로 웃고 좋은 웃긴 장면이 나오니까 웃으면서 서로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분의 1 장면은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할머니는 섭섭하죠. 그러나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얼굴 표정, 맨 첫 장면도 기억하시죠? 그 근엄하고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꼿꼿했던 모습, 그거와 다르게 얼굴 표정이 온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도
할머니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돌아서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넣었죠. 이 모습과는 다르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살랑살랑 미소를 띠면서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오던 첫 장면과는 다르게 잘 있어요 라고 말도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마지막에 소파 위에 이제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그 인형이 놓여 있고 맨 마지막에 인형으로 끝나는데 그 인형을 자세히 보면 손녀가 맨 처음에 할머니 집으로 올 때 작은 가방을 하나 메고 들어오는데 그 가방 앞에 그 인형을 같이 얹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왔던 인형을 할머니에게 선물로 주고 갔구나. 그걸 자세하게 여기서 말은 안 해주지만 선물로 그렇게 할머니에게 인형을 드리고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마음을 놓고 간 겁니다. 제 마음을 여기 놓고 가요. 할머니 고마워요. 또 할머니랑 함께해서 좋았어요. 이런 걸 여기 영화에서는 말이나 이런 거로 보여주지 않지만 각자 생각해 보도록 본인의 경험 안에서 본인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해보도록 가급적 언어, 자막 이런 걸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을 끝으로 그 감독에 대해서 이 영화의 감독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수업받고 있는 젊은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아직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 감독이 이름을 좀 알리는 그런 훌륭하고 좋은 감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박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는 이 영화를 보시고 계셔도 좋지만 머릿속으로는 본인의 이렇게 상상과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영화들이 꽤 많이 요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